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신년 특집 KBC 열린 토론회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는 9월에 문을 여는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을 놓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최종만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조선대학교의 이승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발전연구원의 문창현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이 오는 9월에 문을 엽니다. 기공식이 있는 지 약 7년이 지났고요. 참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된 지 12년째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보신 뒤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의 통과와 운영 주체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은 올해 광주 문화중심도시 원년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그 자체로 건국 이래 최대 국책 문화 사업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전당의 최종 목표는 개관 이후 아시아의 문화가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다. 전당 개관을 앞둔 지금 광주가 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세심한 준비가 시급한 이유다. 특히 정부가 최근 부산의 전당과 역할이 중복될 것으로 보이는 아세안 문화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의 우려가 더욱 크다. 아시아 각국의 주요 도시는 물론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도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광주로서는 올해 때 맞춰 개통하는 KTX 호남 고속철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가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미 광주 비엔날레와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 지정 등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문화 콘텐츠도 전당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실체나 성과가 없는 광주시의 중국 프렌들리 정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고대부터 하나의 문화의 뿌리를 이어온 광주와 전남이 두 지역의 문화 관광 콘텐츠를 통해 중국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에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아시아 문화의 중심을 외치지만 우리만의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전당 개관이나 미완의 콘텐츠에 기대기보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문화 교류의 키워드를 찾아내 키워가야 할 시점이다. 세계로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아시아의 문화발전소를 표방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이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더 이상 물러설 시간이 없다. 광주가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갖고 살아 움직이는 문화교류의 장을 펼쳐내기 위해 구성원은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네, 오는 9월에 문을 여는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지역사회의 기대가 대단히 큰데요. 지금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지금 개관 준비를 하고 있죠. 아시아문화개발원 어떤 곳입니까? 예, 아시아문화개발원은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여러 가지 운영을, 예. 지금 현재는, 전체냐 부분을 받느냐,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운영을 일부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고요. 예. 현재는, 개관 콘텐츠를 주로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관 준비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 분야에서 진행은 오래전부터 돼 있고요. 예. 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도 채용하고 조직 직계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좀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시스템이라든가 예. 이런 면에서 조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예.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금년 들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개관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예. 것이 아직 좀 확정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계획된 대를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개관 준비에 따른 문제들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관련 법의 문제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국회 쪽의 사정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의원께서는 지난주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위원장이 또 선출이 되셨는데 네, 먼저 그렇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뭐 국회 교문위에 소속이 돼 있어서 아시아문화의 전당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앞장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오셨는데요. 이제 시당 위원장으로서 좀 한결 어깨가 좀 무거워졌다고 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 그 광주가 올해는 굉장히 큰 그 사건들,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당장 그 3월에 예. 그 KTX가 개통이 되고요. 또 7월에 그 유대회가 있고요. 또 9월에 아시아 문화의 전당 개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정말 나주의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광주가 어찌 보면 한 단계 정말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그 맞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만약에 그러나 이런 중요한 계기를 우리가 제대로 그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후세대에 정말 그 큰 그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올해야말로 서로 협력해서 잘해야 된다. 그런 그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아시아문화전당에 관련된 특별법 개정 네. 이제 늦어져서 준비가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2월 임시국회에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저는 임시국회에서 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12월 17일에 작년 12월 17일에 이미 그 상임위의 법안 소위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때 여도 야도 그리고 또 차관도 정부를 대표해서 있었고 그리고 통과되고 저보고 다 악수하면서 뭐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박 의원한테 드리는 최고의 지역을 위한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다 축하를 그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상임위를 열기로 했지만 광주법 이대로 갈 수 없다. 예. 그래서 무언가 서로 그 뭐 딜을 해야 될 것처럼 그 지도부에서 여당 지도부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상임위가 그 개최되지 못했고요. 또 지난 1월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걸 도대체 요구하냐 그랬더니 저희 의원실에 비공식적으로 보내오기는 이 법을 3년만 해보자. 그리고 위탁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 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들고 온 게 5년으로 늘려서 그럼 5년간만 해보고 5년 후에 뭐 위탁을 하자. 정부가 우리하고 이런 그 협상 법이라고 하는 게 예. 어떤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의 원칙이나 명분 면에서 저희 지역 입장이 전혀 저희는 그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월 임시국회를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해야죠. 예. 네. 학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에서도 뭐 10년 넘게 아시아문화의 전당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해왔지 않습니까? 학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아문화의 전당의 개관. 뭐 저는 그 2004년부터 쭉 지켜보고 있는 시민이면서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인데요. 예. 각자의 그 의견들이 다들 옳지요. 옳은데 이제 접점을 찾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추진단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또 지금 법안을 다루고 계신 우리 박혜자 의원님은 그중 어느 분들보다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원장님 이제 최근에 오셨는데 뭐 완전히 흐트러진 것을 좀 추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의 일은 그동안의 일이고 이제 어차피 개관이 되었으니까 예. 서로 의견을 모아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아시아문화의 전당 개관과 함께 박혜자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적인 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월이나 4월에 KTX 호남고속철도가 개통이 되고 또 그 세계 유대회가 또 열리고 이런 시점에서 아시아문화 전당이 개관하면 광주 관광에도 여러 가지 그 변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 작년부터 2015년은 광주 관광 도약의 원년이다. 예.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 광주 관광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우리 말씀하셨듯이 2015년에는 이러한 그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좀 한 번에 해소하고 예.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 요인들이 지금 계속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광주 관광의 호기, 5대 호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당을 필두로 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유네스코 창의도시, KTX, 하계유대 그리고 이제 하나는 무등산 국립공원 시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막할 것이다. 예. 저는 이제 관광을 많은 분들이 이제 문화전당 개관이 우리 지역 관광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광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2015년을 상당히 기다렸습니다. 예. 관광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2015년이 됐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 중에 핵심은 역시 문화전당입니다. 예. 이 문화전당 우리가 이제 예측치하면 약 167만 명의 관광객이 광주를 찾는 걸로. 내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올해는 그렇습니다. 4개월에 그렇죠. 83만 명으로 예, 예상하고 있는 거죠. 2016년부터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단일 관광 매력물로서 광주를 이렇게 대규모 관광객이 찾은 적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예.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싼 여러 측면들을 지금 골고루 한번 둘러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당면한 과제는 뭔가 하나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개관에 따른 문제점들을 몇 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떤 게 지금 늦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가요? 예, 예. 먼저 문창인 박사님 말씀 중에 160몇만 명이 167만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했는데요. 제1회 광주 비엔날레 때 164만 명 관객이 다녀갔습니다. 2005년도요. 예, 그걸 앞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004년 비엔날레 때 그러니까 일회성 164만 행사가 명. 아니고 연차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요. 관광객이. 어쨌든. 예. 그 다음에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추진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는 보통 지금 문화전당이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 저는 참 이 말에 자꾸 오해를 받을까 두렵습니다만은 이렇게 법인화로 가느냐 국가적으로 같이 겸해서 가느냐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가 거의 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문화 콘텐츠만 담당하는 개발원에다가 예. 이 개관 콘텐츠 전체를 맡아서 5개 원의 감독을 다 이어서 이 작업을 준비해라. 그러면 개관 콘텐츠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조직이나 인력이 받쳐져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인이 맡아서 전체를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법이 바꿔지면 그게 이제 그쪽으로 빨리 바꿔져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나 진직이 됐으면은 이게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자꾸 이쪽으로 진행이 굳혀져서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것을 하나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만약에 잘 안 됐을 때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고 일 뿐 아니지 않냐면 되지 않냐. 우리 도청 별관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틀린 것은 뭐냐면 이미 그 법인체가 개관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각종 공연이나 이런 데서는 외국의 그 예술가들 전부 일정을 각종 회의 뭐 이런 걸 전부 잡아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심지어는 공연 하나가 20억짜리면 10억을 성금을 줘가지고 작년 연말에 계약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게 65명이 여기 와서 2주 동안 하는 작업인데 그런 것은 이를테면은 1년 전부터 다 해야 됩니다. 예. 그 안에 다 법 통과가 될 줄 알고 이 체제에서 이미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 되고 늘어지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로 밀려가면은 문제가 어쨌든 좀 늦어질 뿐인데 이미 공연이나 모든 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뒷받침할 시설 보완이나 또 인력이나 채용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늘어지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한쪽이 고정되고 한쪽은 밀려가면 이게 찢어진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고 예. 나머지 하나면은 그거의 미확정됨에 의해서 이게 뭐가 하나 불확정적이고 안 된 게 있으면은 그 자체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것을 필수적이면 딴 데서 돌려와서 이것을 어떻게라도 막아서 해서 끊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 부분이 안 되면은 나머지 부분이 전체가 미확정돼가지고 예. 혼란이 와버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참 여러 가지 애로를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 애로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 교정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이 아니라 지금 법이 통과 안 된 시점에서 지금 기존 법은 분명히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으로 되어 있고 국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현재 그렇죠? 법이 예. 그렇죠. 근데 법이 바뀌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에 따르면 분명히 이건 국가 소속 기관으로 준비를 했어야 맞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이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 개정안도 일정 부분 이제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까지 통과한 것은 국가 소속 기관이라는 것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자율성을 허용해 줘야 되니까 사실 위탁 규정만 두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통해서 말하자면 개발원 위탁을 받아서 좀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기존 법은 분명히 국가 소속 기관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그걸 법인으로서 준비를 해왔다면 국가가 대단히 위법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그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문제가 소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법이 통과가 안 됐으면 기존 법은 분명히 국가 소속 기관인데 법인으로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 문체부가 앞장서서 그러면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말하자면 위법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만 듣고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예,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당연히. 그지만 우리가 이것은 뭐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지만 현재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는 건데 현실은 그거하고 괴리감이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실하고 그런 괴리감이 있는 거에 대한 그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원장님과 별도로 제가 예, 그렇게. 문체부에게 따질 일입니다. 문체부에게 저는 소속 상임위원으로서 왜 위법적인 사항을 초래해 왔느냐 예. 하는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장관에게 따지도록 그 문제는 하겠습니다. 그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로 매듭을 짓고 그 밖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듣기로는 뭐 시범 운영도 있고 정식 개관 앞서서요. 지금 9월 4일이 개관이고요. 그 예. 이전에 7월 달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부분적으로 개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이 모든 일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지금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되네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그것도 사람을 뽑아서 공채를 해서 훈련을 시키고 시 운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 이것을 조달청 입찰로 요즘에는 법적으로 투명하게 하려면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한 번만 유찰이 되면은 지금 현재 일정을 마치기 힘들 정도 예. 그 상황입니다. 이걸 만일에 그런 것을 안 하면은 간신히 마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은 결국은 좀 단계적 개관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 단계적 개관이라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일부 시설은 어느 날짜에 우리 당초 그대로 하고 그 중에 일부 몇 개원의 그런 뭐 부분은 뭐 한두 달 뒤에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시범 운영 이후에 정식 개관할 때 그 말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개관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까지 저희들이 염두에 놓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그 시간 공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적 단계적 개관이 그 위상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원장님께서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개인적이거나 이렇게 조금 지켜본 사람으로서도 전면 개관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일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런 것은 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겠고요. 좀 합의를 해서 그 대신에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6개월 후에는 이건 하고 이것은 3개월 후에 하겠다든지 이런 좀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일정표를 좀 그렇죠.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예, 예, 요즘 저는 예, 그렇게 아마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예.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예, 예. 정말 9월 아시아 문화의 전당 개관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단계적 개관이라는 얘기를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단계적 개관하면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첫째 이제 굉장히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이게 이것뿐이었느냐라는 이제 굉장한 염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이순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부가 그 공식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이 시점쯤 되면. 지금 9월 개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단계적 개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컨텐츠를 더 확보하고 해서 어느 시점까지 우리가 전면 개관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을 공표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그 우려가 크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하고는 이 단계적 개관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2월이라도 우리 박예자 의원님이 열심히 하셔갖고 법이 단계가 해결이 되면은 예. 그거에 따라서 일정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시가 됐겠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까지 검토해야 될 시점에 지금 우리가 몰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플랜 예, B로 예. 갖고 있겠다. 이제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정식 개관일은 지금 변경이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 정식 그렇습니다. 개관일도 밀쳐질 수가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아니, 이제 그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요. 예. 이를테면은 정식 개관일을 그날짜에 하느냐, 아니면 좀 더 부분 단계적 개관에 더 많은 일이 있을 때 그 뒤에 하느냐, 그것은 이제 그 뒤에 일이고 지금은 아까 예. 박혜자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할 예.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안 풀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예. 좀 어렵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께서 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나누시고 또 해결이 진척되는 대로 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시범 운영 또 그리고 이제 정식 개관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국내 관광객들이 그래도 이제 관심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주의 숙박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예.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좀 그런 문제가 좀 진짜 실제로 닥칠까요? 광주 관광의 그 오랫동안 이 고질적인 이 문제점의 하나가 바로 숙박입니다. 이 숙박 예. 문제는 그동안 시에서도 특급 호텔도 유치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유스호텔이나 이런 대규모 숙박 시설을 좀 조성해 보려고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전당 개관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보다 우리 남도 관광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맞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정을 느낄 수 있는 홈스테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지금 현재 도심 폐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예. 도심 폐교를 리모델하는 것도 있고 현재 시내 모텔을 또 리모델링해서 테마 모텔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고 기존의 시설로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방문객들을 좀 숙박하는데 예.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게스트하우스를 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거를 또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 더 친밀하게 우리 한국을 더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광주의 이 맛과 멋의 고장인 남도 관광의 그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저는 게스트하우스가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이제 9월에 그 전면 개관을 하든 이제 부분 개관을 하든 말이죠.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좀 짚어볼까요? 자, 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작 한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시아 문화전당은 이를테면 어떤 박람회라든가 어떤 뭐 비엔날레 같은 전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어떤 문화를 소비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예. 문화를 창조하고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각 원이 자기의 인력과 장비와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그게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해 내는 것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그것이고요. 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좀 임팩트가 약하고 또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첫 개관 행사만큼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연 전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단순히 이것이 공연 전시가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연과 전시를 하면서 우리에 있는 극장 시설이 그만큼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가고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이 외국 사람들과 손발을 맞춰서 그것을 얼마나 가동을 해내고 예. 또 전시도 그 속에서 우리가 진용들이 같이 해서 만들고 자꾸고 이 능력을 키우는 작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아인슈타인 온도 빛이라는 로버트 윌슨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7명이 와서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65명이 와가지고 한 보름 동안에 4번 공연을 합니다. 개관 행사로 하는 거죠? 아니 개관에 네, 인접해서 시즌 공연을 예,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 현대식 오페라가 우리 대극장에서도 상영이 가능하다. 예. 시설과 그 인력이 그만큼 그것에 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이고요. 아마 국내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연 행사 중에는 단순한 공연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부산국제영화제, 예. 강주 비엔날레 같이 우리나라 전 세계 특히 아시아를 주제로 한 작가 그것들이 자체 제작, 공동 제작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모아가지고 한 3주 동안에 공연 예술 페스티벌이 벌어집니다. 예. 이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비엔날레의 미술 분야만 했는데 또 다른 그런 어떤 그 기간 동안에 공연 예술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같이 비엔날레하고 저로 상승작용을 해서 제1회 대회 때 종합 페스티벌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를 올렸는데 그와 같은 그런 하나의 것이 되고 이제 전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또 외부의 어떤 지적도 있고 해서 예. 전시 외부 평가를 했고 또 전시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존의 것들은 조금 좀 거품을 빼고 또 새로운 본연의 우리 창제학센터와 맞는 그러한 어떤 전시로 새롭게 하는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은 아마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대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공개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지역사회 문화예술계에서 굉장한 논의가 지금도 진행형이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사실은 전당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창조원이나 이런 기능들이 한 2, 3년 전에 돌아가서 지금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도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든 개관 날짜는 잡히고 해서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가 맞습니다. 무엇을 지금 보여줘야 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연구 결과물, 창조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보여주는 곳입니다. 한 80% 정도는. 예. 그렇긴데 아직 창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말하기 어렵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전당이 만들어졌을 때 기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구현되는 쪽으로 예를 들면 아시아성이라든지 광주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깔고 난 그런 작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당위론적인 얘기밖에 지금 현재는 하기는 현재로서는요. 어렵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예.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우리 그 원장님이나 교수님 그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굉장히 복합적인 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창조와 생산이 이제 축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으로 이어지자면 그것이 분명히 유통과 소비도 여기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예. 되는 그런 것이 관광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지금 창조와 생산만으로는 우리가 관광산업이나 문화산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여기 광주의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유통의 시스템을 우리가 아시아 국가들과에 받아들이고 또다시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런 그 유통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되고 또 소비도 여기 와서 보고 즐김으로써 예. 관광객이 늘어나는 그런 그 효과도 우리가 같이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예, 옳으신 하고 말씀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지금 그 원래 돌아가기 위한 그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지금 원장님이 아주 그냥 고심을 그 굉장히 하신 것 하시는데 같습니다. 사실 1년 반 동안 예, 예. 그 중요한 자리를 개발원 원장을 비워놓은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체부 장관 왜 임명을 하지 않느냐. 빨리 전문가를 임명을 해서 정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수차례 그 촉구를 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도대체 이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성공시킬 의지가 있는 거냐. 저희로서는 자꾸 퇴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이 콘텐츠 문제에 관한 현실로서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기대가 말해주는 그런 기대가 또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아문화 개발한 이 콘텐츠 문제와 관련해서 전당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한번 진단을 의뢰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외부 특히 전시 분야에 외부 평가위원들을 물론 공연까지 전체적으로 시설까지 했습니다만은 외부 평가를 받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전시 분야 특히 전면 좀 재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그 결과를 평가 결과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시기획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100번 우리가 제가 왜 생산 이쪽을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은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처음에 개관 콘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비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산 부분의 본연의 기능을 좀 강조해서 그래 나온 것이지 뭐 박 의원님하고 뭐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좀 조정하는 것도 좀 전시 위주를 했던 것을 조금 부분을 좀 한쪽으로 밀고 또 좀 나머지 이 베이스를 우리가 스페이스를 갖고 좀 그것은 뭔가 우리가 좀 과학 테크놀로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분야에 좀 그것을 좀 해보자 이런 쪽으로 좀 조정을 이번에 좀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결과물은 뭐 저희들 한 2월 뭐 한 초나 중순 가면은 아마 기본적인 방향이나 그림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오히려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이제 어찌됐든 올해 그 개관을 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우리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을 해 나가기 위한 한 가지 과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광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7대 문화권이라든가 관광 산업과 연계시키는 문제, 또 국제 교류 문제, 이런 이제 국제 교류가 결국 유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과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그 원년이 또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개관은 개관이고 또 그 개관 이외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총체적인 사업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지금은 이제 전당 콘텐츠 안에 이야기를 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당 밖에서 뭐 광주 7대 문화권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전당 밖에서 광주가 과연 뭘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지금 당면 과제가 이 도심 지역의 전당 권역 내에서 문화전당을 관람하고 나온 방문객들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도보공간 권역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당 관람을 마치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바로 버스 타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권역 내에서 이렇게 관광도 하고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할 수 있는 전당 주변 권역의 도보관광 권역, 도보관광 트레일을 먼저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요. 다행히도 광주 우리 전당 바로 인접한 곳에 양림동 역사문화 마을도 있고요. 또 뭐 폴리트레일도 있고 이런 다양한 테마길이 있어가지고 전당에 볼거리를 또 제공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전당에 기대하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수학여행 패턴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학년 단위로 대규모로 이동하는데 지금은 학급 단위로 소규모 테마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경주, 강원도, 제주도로 가는 수학여행 패턴이 이제는 이 전당으로 갈 것이다. 저희는 그 수학여행 메카로서 이 전당을 한번 육성을 하겠다. 왜냐하면 전당의 콘텐츠도 이 수학여행의 체험학습형 콘텐츠하고도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또 이 수학여행에 연결할 수 있는 게 우리 광주의 기아자동차 이런 산업관광도 있고요. 무등산 생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이런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당과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만 거둘 수만 있다면 이 전당을 통해서 우리 광주관광에 한 단계 더 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당 안과 전당 밖이 이렇게 좀 균형을 잡아가면서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좀 높여야 되겠군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전당 밖에서 볼 것이 시원치 않으면
그냥 전당만 보고 다시 가버리는 예.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퐁피두 센터를 2003년에 이제 우리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기본계획에서 문화전당을 퐁피두 센터를 능가하는 복합 문화시설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퐁피두 센터를 하나의 벤치마킹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퐁피두 센터는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65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예. 그런데 1977년 이 퐁피두 센터가 개관할 그 당시에는 워낙 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 나가다 보니까는 예. 하루에 100명도 못 가는, 많았죠. 예. 100명도 못 가는 그런 관람객들이 다녀가고 굉장히 말하자면 인기가 없었는데 여기에 주변 지역에 뭐 예를 들면 미술관이랄지 소믈리에랄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또 콘텐츠를 차별화된 콘텐츠로 채우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세계적인 아주 복합 관광 예.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기획하면서 이창동 장관이 당시에 퐁피두 센터에 센터를 대해서 모델로 예. 삼았는데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제 퐁피두 센터를 오래전에 가봤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파리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예. 세계적인 관광지기 때문에 그냥 파리에 오면 퐁피두 센터를 뭐 보는 거지 실제 가보면 저는 우리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더 능가할 것 같아요. 건물이나 뭐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제가 뭐 아마추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보여요. 다만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포장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예. 자, 퐁피두 센터 이야기도 나왔는데 말이죠. 아시아 문화의 전당 일반적인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 뭐 이런 거하고 다른 기능이 다르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을 보면요, 거기는 수많은 문화유산이 갖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국립극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많은 공연단이 있죠. 예. 자체 공연단. 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콘텐츠 문화를 연구하고 생산하고 그것을 이제 전시나 공연으로 하고 세계에 유통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런 것을 풀로 이렇게 하는 기구는 세계적으로 좀 드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새로운 어떤 영역을 개척한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해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탄력성과 예. 그다음에 좀 뭐랄까요 그 어떤 그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도 예. 중요한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지금 이제 개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겪고 있고 시범 운영과 이제 정식 개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시행착오를 어떻게 잘 보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것이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아시아문화 전당은 지금껏 이런 기관을 운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뭐 뽕피드 센터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기능이 다릅니다. 그걸 모델로만 했을 뿐이죠. 내부 기능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꾸 비판도 받고 하는 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궁금하니까 시민들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그렇게 못했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전당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플랫폼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한다든지 하면은 전당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뒤에 가서 좀 나오겠지만 그 교류, 예. 협력을 통한 상계작에 어쨌든 집중을 해야지 여기가 살아남지 않나.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그런 인력을 키우고 그 친구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예. 그것이 부분적이 됐건 뭐 많이 됐건 간에 전시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또 유통이 되는 그렇게 우리가 못하니까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좀 이제는 돌아가서 그 허브 문화발전소의 기능을 좀 충실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문화전당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한두 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을 열린 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 이렇게 이제 비전을 설정했죠. 그래서 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 이걸 지향하고 있는데 문화 교류를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한테 와서 예. 당장 최종 예술가 녹화를 해줘야 됩니다 하는 예술가 녹화. 14개의 그런 어떤 세계적인 현대 공연예술 협회 이런 데라든가 이런 각종 아카데미 이런
그런 조직들이 우리 와서 이를테면 9월 달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 장소를 할 회의실이 그까지 될 것이냐 안 것이냐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저렇게 통보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수많은 지금 교류 프로그램이 예.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참여하는 작가들이 지금 한 수백 명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 또 반박이면 그걸 뒷받침할 인력,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거 이런 것을 하루 쪽이 되면은 저희들이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교류가 얼핏 예. 이렇게 감이 잘 안 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알 것도 같은데 뭔가 잘 모르겠어요. 전당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요. 예. 광주라는 도시가 광주에 살면서 굉장히 문화예술 도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역량이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예. 그 역량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아시아를 1차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거기서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정부원에서는 지금 한 10여 년간 정부 수집을 했고요. 그걸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창작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민평이 민주평화 교류의 제일 핵심 기관이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10년 동안 지나오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역할이 뭐 종합보고서가 많이 바뀌고 하면서 그랬는데 저는 그게 역시 그래도 광주가 살 길은 차별화하는 길인데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교류 협력을 통한 콘텐츠 생산과 제작이 그래도 기본 줄기가 되어야지 뭐 전시라든지 기획이 이게 탄력을 받을 수 있지. 그것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박물관, 뭐 서울 시립미술관 이상 뭐가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그래서 예. 그러한 것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역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네. 자,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광주에 있다. 네. 이 세 가지 가치가 좀 충돌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성을 어떻게 살릴 그래서 거냐, 이제 제가 누가 운영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다 항상 거기서- 주장하는 게 예.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광주에 있다 그래서 광주 걸로 보지 마라. 예. 이거는 정말 국립 그 기관으로서 세종시에 공공기관이 내려가 있으면 그게 갑자기 세종시 것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이것은 국가기관이고 또 이건 대한민국 것이고 또 아시아 전체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저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간에 어찌 보면은 경제적으로 낙후가 되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가장 빠르게 이제 성장하는 지역이 되고 있고 또 인구수가 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발되지 않은 아시아의 어떤 신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스토리라든가 이걸 우리가 먼저 자원하자. 그래서 예. 그거를 말하자면 스토리로서 우리가 여기에 그 뱅크처럼 저장을 해놓고 그걸 우리가 구비해 놓고 있으면 앞으로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개발할 때 세상에 전혀 새로운 건 없지 않습니까? 예. 항상 무언가 원형을 다시 융합하고 다시 재창작하고 거기를 바꾸는 변형해서 만들어가는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원래 이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충족시켜 놓고 거기에서 자꾸 새로운 컨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고 왜 그러면 거기에서 광주냐? 저는 그래요. 우리 광주가 또 그 대한민국에서는 어찌 보면 제일 그 소외된 그동안에 예. 그 지역이었고 또 억압받아왔던 그런 항쟁의 역사가 예.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의 어떤 그 보편적인 정서와 광주가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다. 그래서 광주가 가졌던 경험과 체험을 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전해줄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잡고 그래 우리도 그 경험 가지고 있어. 너희도 우리처럼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정말 억압받아 본 자만이 예. 억압받아 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그런 그 공감대가 충분히 아시아 국가들과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우리가 그 판단할 때도 광주여야 한다. 그래서 광주가 가졌던 항쟁의 경험까지도 사실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세계화로 가는 자원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광주의 문화라는 걸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과 정말 수평적인 소통을 하자. 그리고 정말 협력해보자. 이런 겁니다. 예. 경제로 가는 거. 그거 뭐 우리가 서구 문화에서 이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로 접근하지 말고 문화로 접근해서 정말 공감대를 형성해보자. 저는 예. 그런 취지가 맞아 떨어졌다. 맞아. 또 그렇게 예.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뭐 80년 5.18 민주화 항쟁의 경험까지도. 장소였던 예. 전남도청 그래서 자리에 아시아문화의 전당이 전남도청에 들어선 거죠. 저희가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그 아픈 경험을 그 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공유하겠다. 우리도 그렇게 힘들고 예. 아팠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아시아문화의 전당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세계적인 문화예술 기관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떤 위상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미 우리 공연 예술 하나만 보더라도요. 예. 세계 우리와 유사한 이런 그런 기관이면서 그런 유명 페스티벌을 꿈의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데가 뭐 아비뇽, 비엔나, 예. 그다음에 쿤스탄 이런 데서는 이미 우리의 이 가을에 우리가 올릴 그런 작품들이 공동 제작이 됐어요. 그게 지금 거기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상영하고 우리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 그 전문가들이 오면은 우리 일단은 뭐 규모에 놀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국가의 어떤 이런 뭐랄까요 뭔가 하나의 야망 예. 한번 해보려는 그것에 다 기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금 좀 초기 어려움을 겪습니다만은 그것만 좀 잘 해결되면은 우리가 또 저는 무엇보다도 광주 비엔날레하고 또 틀린 것은 이것은 중앙정부의 직속 소속 법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같이 붙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규모로만 본다면야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서울 예술의 전당보다 큽니다. 규모가 좀 더 크다고 큽니다. 그러죠. 네. 예. 네. 그 국회에서 물론 이제 특별법에 문제가 돼 있긴 합니다만 네.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우리 지역의 아시아문화의 전당에 대해서 어떤 시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문화의 전당 자체만 가지고요. 이게 조금 이제 우스운 얘기인데요. 예. 제가 이제 그 새누리당 모 의원님께 왜 우리 법 빨리 이거 다 승인해놓고 왜 이러냐, 왜 잡냐 예. 그랬더니 부산 지역 의원님 한 분이 그러세요. 우리는 부산 언론에 매일같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광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또 부산은 그거 안 해왔냐. 그러면서 부산 최근에 이제 그 아세안 문화원 대통령이 작년에 가셔서 아세안 문화원을 100억 규모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 이제 대통령이 가서 방문해서 하시니까 갑자기 어떤 법안이 작년에 올라왔냐면 우리가 지금 개발원 원장이지만 사실은 문화원 원장으로 바꾸기로 되어 있죠, 법안상으로. 그런데 이 용어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못 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구나 쓰게 해달라고 그 법을 삭제 법안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 그 여론을 반영한 거죠. 그래서 내가, 부산의 아세안 문화원하고는 천양지 차이로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다르다. 왜냐하면 예산도 거기는 가령 규모를 본다면 100억이라면 우리는 1조 원이 들어간 예.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가기관이고 그건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그냥 그런 사업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도 그 부산 지역 언론과 부산 지역 시민들은 이제 기대감이 폭증을 해가지고 왜 광주만큼 못하냐고 또 항의를 한다는 이제 그런 그 애로를 얘기하는 예.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 신분을 왜 유지를 해야 되냐면 방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개발원 내일 문화원으로 바꾸도록 다 합의가 됐는데 그것 자체도 삭제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부산에 쓰려고 하는 거죠. 그 그 문제가 법이 그래서 10월 말일에 명칭 그래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나온 거군요. 명칭이. 그래서 명칭 하나까지도 느닷없는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자, 아시아문화의 전당이 이 문화발전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한번 또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데요, 교수님. 전당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아시아문화의 전당이 우리 광주의 문화산업에 불을 밝혀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어떻게 좀 문화산업에 불을 좀 밝혀줄까요? 문화산업과 순수예술은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오해를 그 관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 순수예술이 번창을 하면 문화산업이 저절로 될 것이다라는 이런 착각들을 하는데요. 예. 그런 관점에서 처음에 5대 콘텐츠를 키우기로 했잖아요. 순수예술을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5대 콘텐츠를 키우기로 하고 방향은 잘 잡았습니다. 예. 진행이 좀 덜 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다시 재점화해야지 순수예술을 마구 키운다 그래서 문화산업이 발달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정해놓은 5대 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지원을 다시 조금 전에 우리 박희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당은 1번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초석을 다진 거고요.
나머지 이제 7대 문화지구와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지. 이대로 놔두면 말로만 문화산업이지 실제로 예. 문화산업에 대한 효과는 거의 거두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광주시가 조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저희가 원래 이것이 2026년까지 진행되면서 총 사업비가 5조 3천억 정도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지금 1조 원 정도 전당 건립에 썼어요. 근데 지금 로드맵에 따르면 원래 그 기준에 30%밖에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정부한테 더 돈 내라 이렇게 사실은 촉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그 5조 3천억 중에 상당 부분은 광주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말하자면 민간에서 예. 민간 투자를 우리가 끌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하나도 지금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한테도 우리가 지원을 촉구하지만 광주나 또 그 민자 유치를 위한 그 노력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역시 이제 그 분야에서는 광주 아시아문화의 전당이 좀 빛을 밝혀서 나가면 퍽 도움이 되겠죠. 네. 뒤에 추진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민자 유치에 조금 도움은 되리라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련해서 광주시가 지난 연말에 미디어 아트 도시로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광주시와 그 시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당 조성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예. 또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됐고요. 결국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광주를 문화도시로 인정하는 초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디어 아트 시티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합니까? 미디어 아트는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도시 산업화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술하고 ICT 분야하고 그렇습니다. 결합된 그런 분야죠. 예, 그래서 예. 광주라는 이미지하고 맞아 떨어져서 저희 광주 측에서 그것을 7개 분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미디어 아트를 선택했는데 현재 아마 4개의 도시가 미디어 아트 도시인데요. 예. 저희도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게 크면은 이게 문화산업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5대 콘텐츠 중에서 하나 정도 이제 매칭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광주가 산업 기반을 다져야 되겠죠. 그래야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경제로 예. 이어지겠죠. 예. 그래서 다른 분야도 있지만 일단 이것이 먼저 선정이 됐으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네. 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도 예.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나주 혁신도시에 유일하게 그 개관에 갔던 곳이 한국컨텐츠진흥원이었어요. 그래서 컨텐츠진흥원 개관식 때 제가 예. 직접 내려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시아 문화의 전당의 창조원하고 기능이 굉장히 같이 가야 될 그런 기능이라고 보고 예.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과 정말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걸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찌 보면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IT 기업이라고 하는 넥슨이라든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왔는데요. 저는 우리 창조원에도 제가 장관께 당부드렸던 것이 창조원에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이 IT 쪽이잖아요. 그래서 LG라든가 삼성전자가 들어와 줘야 된다. 그래서 예. 거기에서 같이 IT를 접목해서 우리가 미디어 아트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컨텐츠 진흥원하고 협력해서 창조원을 조금 더 구상을 하신다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또 문화예술위원회도 전국에 사실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들을 많이 예, 하거든요. 예. 문화예술 다양한 지원을 해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과도 연계해서 공모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방법도 아시아 문화 전당이 사실은 앞으로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시아문화 전당에서는 그런 걸 또 준비하고 계시겠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 원리 자체가 5개 원끼리도 이렇게 협력 사업을 하지만은 지역의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하고 해서 협력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를 생산해내고 발전시키는 걸 하고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이제 그걸 떠나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기관하고도 예.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쪽 사람들이 여기 오고 우리가 또 같이 가서 하고 저희들이 세계에서 미디어 아트 쪽에 어떤 한번 축제를 하면 한 17만 명이 오고 그러는
오스트리아의 린츠라는 데가요. 아르스 일렉트로닉스라는 예. 그런 그런 시설이 있는데요. 그쪽하고 우리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 박 회장 의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어떤 그 IT 이런 분야는 우리가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동안 했던 그 노하우와 우리의 기술을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위에 저희들이 하는 계획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동안에 조금 전시 분야로 예. 치우친 감이 있어서 그러한 분야를 좀 더 강조하는 쪽으로 이번에 좀 조정을 했다는 게 그런 예.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예. 좀 발표를 그 원장님께서 이제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뭐 다녀오셨다는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니까 아시아 쪽도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예. 아시아 쪽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연구소 기능이 좀 더 중점적으로 그 예. 대상이고요. 아무래도 창조원은 그 문화 바탕을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원 측면에서는 좀 유럽 쪽이 좀 많이 아무래도 예. 써야 되고 우리 이제 정보원에서 문화를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좀 아시아 쪽인데 저희들 정보원이 솔직히 이 말씀에 항상 그 이야기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규직의 여유가 저희들이 10분의 1 갖고 하고 있거든요. 예. 400명 중에서 41명 갖고 하는데 더 이상 이것을 해갈 예산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프로젝트 뭐 1년짜리로 뽑으면은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톱 클래스의 우수 인력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조금 법적인 것이 되면은 뽑으려고 지금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되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아시아의 문화와 연구와 관련된 기관들하고 본격적인 협력 교류를 시작하는데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아카이빙이나 교류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력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이제 앞으로 모든 게 해결이 돼서 이제 인력을 확충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석사, 박사 뭐 이런 학력이 이 채용의 조건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아니, 되는 겁니까? 그것은 뭐 그것만 조건일 수 없고요. 예.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예술계통에 뽑을 때는 이를테면 일반 경쟁으로 뭐 학사 이상까지도 다 하는 것이 있고 예. 경력직 채용 제한 경쟁인 경우는 석박사 이상이거나 또는 뭐 몇 년 이상 이 계통에 근무한 경력 이런 게 뽑혀서 뽑기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하이직을 뽑을 때는 이를테면 뭐 일반 경쟁 위주로 주로 가지만은 그렇지만 중출을 하고 경력이 필요한 자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되기도 하겠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어떻게 불러들일 것인가 그 홍보 마케팅 분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홍보 역시 이 문제도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하고 또 관련이 돼 있겠죠. 예. 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너무 조용하지 않은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어쨌든 뭐 전략적으로 지금 또 5개 원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 각자 개별적으로 하면서 또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요즘에 저희들 외국 그 자문기관하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이게 너무 오피셜 이렇게 너무 공식적이고 또 우리가 지금 아시아 컬처 컴플렉스다 예. 보니까 이 이름이 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그런 문제까지 해서 저희들이 좀 보다 더 좀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그다음에 많은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예. 계기를 기회로 이렇게 홍보하는 이제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말이 개별이지 뭐 광고를 하거나 뭐 찾아가서 만나거나 뭐 이런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종 영역을 해놓고 예산 때문에 못 오고 있는 게 아시아 문화 채널입니다. 일종의 인터넷 방송을 하는 예, 건데 예. 이럴 때 대다수 작가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보고 저희들이 하는 공모에 응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여기를 오고 싶어하고 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좀 내년에 또 정부에 요구를 해서 또 박 회장 의원님이 적극 도와주시면은 많은 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설명하셨을 때 아시아문화전당이 1조 원 가까이 들어간 큰 사업인데 예. 말이죠. 보통 사업들 같으면 D-1년, 뭐 D-300일, 200일 이런 그 계기들을 통해 가지고 널리 알리고 인지도도 높이고 또 이제 여기에 와 보고 싶은 그런 그 체험의 유도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게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홍보나 이런 게 이제 물론 지금까지는 뭐 미약했는데 그게 이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당 짓는데 정신이 없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충분히 또 수긍하는 면도 있는데 이제 개관을 2014년에 한데 2015년에 한다고 정해놓고도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받아야 되겠고요. 이제 맞닥뜨려진 상태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활발한 뭐 홍보가 있으면 좋겠죠. 예. 지난 2013년 말에 조사를 했을 때 광주 시민들의 74%가 알고 뭐 일반 국민 26%만 한다. 그 이후로는 이와 관련한 조사가 없었던 거죠. 아마 지금도 크게 뭐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또 이제 광주 시민만 모른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냥 무작위로 서울역 앞에 지나가는 뭐 국민께 정말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이제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몇 분들이 아실까 정말 저도 걱정스럽고요. 더구나 이거는 또 우리가 아시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아시아 국가들이 정말 얼마나 우리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알까 하는 것도 이제 끊임없이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이어서 정부 측에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하죠. 그런데 뭐 법안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뭐 예산도 그렇고 또 실제 업무의 진행을 보면 실제 문체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또 비중 자체가 이렇게 마이너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애가 닳죠.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장관 오죽하면 저희 의원실로 다 불러서 세미나를 하자. 왜냐면 보통 상임 때는 그걸 못 하니까요. 뭐 발언 시간이 제약되어 있고 그래서 예. 뭐 초청을 해다가 이야기를 해보고 또 뭐 왜 조직을 이렇게 축소시키냐, 뭐 직급을 낮추느냐 이런 정말 비주얼 고주얼 하니까 상임위에서도 매 아시아 문화에서 아니면 할 말이 없느냐. 예. 이제 이렇게 또 비판도 저희가 받죠. 지역 문제만 갖고 그렇게 몰입하면 뭐 국회의원이 국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 안 돌아가고 안타깝기 때문에 예. 그러는 거고요. 홍보 예산을 저희가 다 편성하라고 홍보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되느냐라는 얘기를 수차례 정말 하면서 저희도 정말 예. 진력이 제가 납니다. 거기서 한 가지요. 예, 꼭 말씀해 지역민들이 좀 알아주셔야 될 게 아직 통과가 완전히 안 됐습니다만은 예. 사실 예산 문제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야한다고 예산을 확보하는 이 정황을 지부한다는 게 더군다나 구체적인 세모까지 여가지고 예. 이게 일종의 기재원이나 기재부라든가 국회의 권한을 일종의 미리 이렇게 뺏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힘들어서 그걸 서울대학교에 그동안에 수많은 교수들, 동문들이 예.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해낸 일을 우리 박혜정 의원님이 예. 거의 전체적으로 해서 합의까지 거의 되어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참 지역에서 그런 것을 알고 또 우리가 또 그런 내용도 많이 홍보를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때 일회 비엔날레 때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그때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방송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간방송사가 MBC 이제 이렇게 되면서 예. 그때 2시간씩 광주 비엔날레를 하다 보니까 다른 방송사까지 전부 해서 3개 스튜디오 현장 스튜디오가 중앙공원에 예,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저도. 그러니까 예. 어떤 그런 홍보는 어떤 계기가 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은 많이 또 좀 물론 이제 뭐 지역의 우리가 계기인 것 언론들도 같아요. 앞장서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 유대의가 있으니까 전당이 일단 오픈이 됐잖아요. 예. 외관이. 그러니까 안내를 하겠다. 원장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 중에 투어를 계획하고 계시다를 들었는데 예. 유대의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요. 국내 국외로 뭐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장애도 많이 있습니다만 올해 일단 뭐 83만 잡았다 안 합니까? 83만 어떻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많은 숫자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비엔날레 때 164만 왔다고 예.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보다 몇 배 구매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기 나름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KTX가 개통이 더군다나 되면 또 되죠. 많은 분들이 예. 한번 KTX가 그렇게 빨라져 1시간 33분 걸리는데 한번 강주 가보겠다. 예. 그런 말을 뭐 문화의 전당 아니고도 많이 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걸 잘 우리가 활용하면 1시간 반 만에 예. 광주 와서 보고 저녁에 예, 돌아갈 수 보고 있습니다. 또 남도 음식도 좀 맛보고 정말 또 바로 저녁에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패키지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광주 시민들이 뭐 친척 친지들에게 광주로 오면
이런 아시아 예, 문화전당이 그렇습니다. 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교육이 중요하죠. 저는 예. 뭐 학교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민문화교육을 문광부에서 2번을 수주를 예. 받아서 진행해 본 적, 2년 동안 진행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같이 저희랑 했던 분들이 한 300여 분 되는데 지금도 교류를 합니다. 문화도시가 되는 게 시민들의 일단 눈높이가 높아져야 되고 예. 또 그 중간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사이를 또 연결해주는 또 그 시민교육이 또 필요하거든요. 조금 중간 전문가, 예. 그리고 또 고급 전문가 이런 다양한 계층이 있어서 전당에서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상당 기간 유지가 됐고요.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 지금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시로 조금을 줄여서 항목은 없애지 않았고 예. 넘겼고 본인들이 하는 건 뭐 없애버린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게 좀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조금 문화 리터러시라고 하는 눈높이를 예. 높이는데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화도시에 문화시민이 없어서는 안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대학에서도 문화시민 교육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 내에 그 아시아 문화 정보원 내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걸로. 예. 이제 전에는 시민을 쪽으로 많이 했던 건 맞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전문가 위주의 예. 그 젊은 실무자 위주의 교육을 또 국제적인 걸 상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또 앞으로 시민 또 교육과 이렇게 예. 병행을 해서 하고 또 그런 전문가 교육도 그 영역을 좀 더 넓혀가는 그걸 할 겁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을 다 사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공적 원조를 대폭 그 문화예술 분야의 원조를 우리가 중요시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결국 우리가 과거에 원조 받았던 걸 되돌려줘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그 뭐 교육을 문화예술 교육을 해주는 그런 원조를 확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법안에다가도 공적 원조를 1%로 넣어놨거든요. 그게 사실 그 1%만 해도 250억 정도가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제 최근에 뭐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런데 공적 원조를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국제기구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문화예술 분야의 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원조도 정말 해 나가는 것이 시민교육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지금 뭐 문화 ODA라고 하는데요. 예. 그게 여기 교류 협력과 맞아 떨어지고요. 지난번 장관님께서 그래서 이쪽에 ODA 관련된 걸 넘기겠다라고 하신 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예. 그 뒤에 이제 또 그 말이 슬쩍 들어갔어요. 근데 법안에 넣으셨다는데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예,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ODA 부분의 지원이 아마도 끊길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의견들이 다 일치를 하는데요. 딱 하나 이제 의견 일치가 안 된 부분들이 아까 이제 정부 그리고 광주시 예술과 시민사회 여러 부분에서는 아직 다 일치가 된 것은 아니죠. 예. 이제 관계법의 문제는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정부나 광주시 그리고 시민사회 이런 데서 소통과 협력이 좀 잘 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보완하고 개선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도 그렇고요. 이 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KTX가 들어오고 혁신도시가 오고 그러다 보면 광주 전남 중심이 되니까 광주 전당이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당은 창조원이 중심이다.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매핑이 되어 있지 않고요. 우선 그게 저는 우선 가장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어 있으면 단계를 밟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우선 급한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이게 문화원의 일이 급하니까 광주시와 여러 가지 아니요, 그 예.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제가 뭐 광주 비엔날레 이름입니다만은 예술가 작가들은 전부 서울에서 일하고 마지막에 2개월 전에 왔고요. 예. 공무원들이 그때 70명이 그 비엔날레 재단에다 파견 가고 그 다음에 100명 한꺼번에 뒤에는 200명까지 처음에 광주시 공무원이 500명이 와서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들한테 와 있는 사람은 광주시에 딱 2명. 예.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는 그 계획 세미나에 내놓은 거에 의하면은 33명이 파견 오도록 됐는데 예. 지금 1명이 안 와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원래 필요한 인력의 한 25%에 불과한 인력을 가지고
정규직은 10분의 1 인력 갖고 지금 본격적으로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표시하고 모든 것은 계획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좀 강주시도 좀 윤 시장님께서 조금 좀 인력 파견도 고려하시는데 지금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좀 같이 서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훨씬 힘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의 전당 개관을 계기로 해서 차이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구체화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문화전당,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문화전당 개관 시기하고, 예. 이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을 추진한 시기가 저는 아주 시적절하게 좀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제 문화전당의 이제 핵심 목표가 이 아시아 문화의 어떤 문화 플랫폼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명한 것은 주요 목표 시장 중에 하나는 분명히 중국인 관광객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국제관광시장 동향을 보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600만 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중국과 친해지고, 예, 중국과 이렇게 좀 알리는 측면에서 예. 이 문화전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이나 예. 프렌드 정책에 있어서 예. 예. 일단 노력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먼저 이제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박혜자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2월 임시국회에서 어찌됐든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한 법을 통과시키는 게 저한테 가장 주어진 과제 같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논란이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국가 소속 기관임을 더욱더 분명히 못 박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굳건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 지역민들께서 지켜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원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들이 희망하고 바라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목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저희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은 저희 아시아 문화 개발원에 의해서 지금 한 2년 기간 동안 준비가 예.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됐는데 더군다나 우리 박 회장님이 오늘 2월까지 이렇게 기본 시스템을 갖춰 주신다니까 저희들이 기대가 크고요. 다만 저희들이 뭔가 그때 정말 이 확실한 게 돼야 되니까 예.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좀 기반을 같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 교수님요? 우선 박혜자 의원님하고 최정무 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저는 박혜자 의원님은 지역구도 아닌데 저 지역구도 아닌데 일하시는 걸 보면서 국회에 가서 토론도 한번 했습니다. 의원님 초청으로. 예.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항상 개인적이지만 감사를 드리고요. 예. 서로 지금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좋은 일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당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빨리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문 박사님, 짧게 부탁합니다. 예. 문화전당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문화전당만 개관하면 이 모든 게 순식간에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이렇게 다들 기대를 하시는데. 예. 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지 우리에게 돌아올 문화전당의 효과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9월에 문을 여는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화 광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역량을 한데 모아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신년특집 KBC 열린 토론회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